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앞에서 풀었었죠. 목적. 2번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1번은 20일에 출제되고 아직까지 10년 넘게 출제 안 됐습니다. 2번부터 중요한데요. 용어 정의. 옳은 것은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1번 저당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죠. 중개상 권리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됐죠.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재산권, 법정저당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당이란 담보를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고,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이고요.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매매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거죠. 법인에게만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만자 틀렸습니다. 4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 설명은 중개업무니까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중개보조원은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1번, 3번은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물이고요.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고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광업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게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죠. 바닥권리금, 지리적 이점, 이게 바닥권리금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 비품, 이런 게 시설권리금이고요. 영업권리금은 고객이라든지 이런 게 영업권리금입니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이런 게 영업권리금이죠. 영업권리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줄어들 수도 있죠. 영업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권리금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 가지고 권리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그 다음에 디귿, 토지인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거 이것을 사법상 제한이라 하고요. 공법상 제한이 있는, 예를 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하면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도 중개상물 됩니다. 그건 공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고요. 행위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 사도 됩니다. 디귿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미등기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상물입니다. 단 무허가라고 말은 해야 되겠죠. 속이면 나중에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그 지문은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세네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거 저도 솔직히 다 암기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답으로 안 하면 되고요. 이때까지 시험에 32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정답에 영향을 미친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어쨌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했죠. 맞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1번은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이건 아직 안 배웠고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3번이 정답인데요. 이거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맞아요. 등록증은 시도의사가 준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증을 줬기 때문에 등록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재발급 받는다고요.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다.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증도 재교부한다. 3번이 틀렸고요. 이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딱 요 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다음 주에 배울 것까지 같이 돼 있다고요. 이게 기출문제는 딱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섞어가지고 통합교과형 문제로 많이 내죠.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은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X 이렇게 적어놨죠? 재교부는 통보 안 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25번에 1번에 있잖아요. 아마 제가 처음 오신 분은 지금 프린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정신없어 죽겠다. 책 하려면 책 하나만 하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니까 막 정신 시끄러워서 못 따라가겠다 하던데 그 못 따라오면 안 하면 돼요. 다 이게 100% 모든 분에게 다 맞출 수가 없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몇 년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몇 년 했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니까 저 인간 왜 내 쳐다보고 이야기하냐. 고개 숙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논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일일이 개인 교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 양해를 하셔가지고 모르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 탓을 해야 학교까지 강사 탓을 하고 저 인간 때문에 재수 없어서 떨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1년만 참으면 되니까. 제가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냐고요.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맞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죠. 빨리. 근데 1년은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재수 없어도. 그러니까 좀 아마 하다 보면 100% 이게 6분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개성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등록증 협회 통보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아까 52번에 암기 프린터 2번을 밑줄 쳤었습니다. 처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는 돈 안 낸다고 했죠?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개업공개사도 아닌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 적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면 5번 판례 이게 5번 판례인데 서울의 은평군 뉴타운에서 45억짜리를 중개를 하면서 보조원이 중개를 했는데요. 당장 계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몰래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사장한테 보고 안 하고. 왜? 사장하고 5대5로 먹기로 했다고요? 중개보수 3억 받기로 했는데 1억 5천 줘야 되잖아요. 사장한테 보고하면. 몰래 하면 3억 혼자 다 먹으려고 커피숍에서 계약서 썼는데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가져오니까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다 보조원 자기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도 아닌 사람이 개업공개사라고 이름을 적었으니까 무등록 개업공개사 맞잖아요.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 안 된다.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반이라도 먹을 걸 혼자 욕심내다가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보조원을 적으면 안 된다고.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년에 한 건 같은 거 하려면 그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법무사 만나가지고 법무사 계약서 써가지고 그냥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계약서 적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수수료만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개업공개사 적는 이름 적는 안에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적으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이 아니고 맞나요? 3번 정답 맞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죠.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라고 했어요.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기억하면 돼요. 환매가 민법 용어니까.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판례인데 뭐냐 하면 원래 컨설팅만 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래서 간판에는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로는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손님 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써가지고 그냥 등기 신청하고 이렇게 해요. 현업에서. 그 처벌하기가 어렵죠. 왜? 개업공개사 이름을 안 적으니까. 그러다가 옆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거죠. 너 중개도 했지 하니까 아니요. 중개업 했지. 계속 했지. 이러니까 계속한 건 아니고 몇 건 조금 했는데 이러니까 어쨌든 몇 건 하긴 했잖아. 이러니까 빨리 사인해. 이러니까 예, 몇 건 하긴 했는데 이러니까 몇 건 했으면 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에 컨설팅을 주도한 업무로 했지만 부수적인 업무로 했지만 업으로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적발됐다면 딱 이거 한 건밖에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증거가 있으면 뭐 밝혀질 수가 있지만 그 사무소에 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가지고 해버리고 중개사무소에 그 컨설팅 사무소에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런 계약서 같은 거. 그러면 민원 제기 안 되면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주된 업무가 컨설팅 업무이지만 부수적으로라도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라고요. 반복적으로 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딱 한 건만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중개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반복 의사가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5번도 3번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니까요. 맞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걸 제가 아까 문제를 잘못 풀었나 보네요. 아까 4번 할 때 이걸 읽었었죠. 네, 이거 말씀드렸고요. 3번입니다. 그 4번에 5번은 아까 수수료 내야 된다 했고요. 답 3번, 4번도 3번, 5번도 3번, 6번도 3번이네요. 이 3번이 너무 많은데. 옛날에 기출문제에 민법이 3번이 5번 연속 3번 쭉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7년 재수하신 분이 이건 뭔가 문제 잘못됐다. 이때까지 시험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해가지고 5개 되어 있는 거 중간에 하나 바꿔버려서 3번을 2번으로. 그래서 떨어졌어요. 한 문제 때문에. 그냥 3번이 확실히 맞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여기 지금 연달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해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연달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답이 될 확률은.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고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X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 경우 따라야 된다고 했죠. 우리 오늘 끝내드린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왼쪽에 4개를 심의하기로 하는데 1번 하나만 따라야 됩니다. 3번은 안 따라도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빠져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만약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죠.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7번은 2개월이 아니고 자격증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 내드린 건 다 기출문제라고 했고요. 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97페이지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기출문제니까 아무래도. 2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는 5년. 3번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다. 자격증 재교부는 처음에 받았던 사람한테 다시 재교부 해달라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자격증 따놓고 서울 가서 재교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거 했는데 사실은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못하죠.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요. 판사들도 당연히. 판사들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안 하고 거의 중개인, 중개업자 이렇게 막 중개인이라고 하면 그냥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소개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뜻이죠. 판사들도 공인중개사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이런 걸 잘 구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매끄럽지는 않아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성명 사용하고 양도 대여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하게 했다면 그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 대여나 처벌 규정이 똑같다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사장이 어디 병원 간 사이에 실장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장 도장 다 찍어버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자격증 양도되어 빌려준 건 아니지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요. 그래 결국 업무정지 당했어요.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고. 성명 도장을 찍고 이름도 적어버렸잖아요. 사장 걸. 그 병원을 하루만 딱 끄는 게 아니고 뭐 아파가지고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입원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입원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일주일 동안 계약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하고 민원 제기를 안 되게 해야 돼요. 손님이 민원이 제기되면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현업에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이 중개업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60점으로 합격하면 무조건 개업하면 95% 이상 성공합니다. 85점 이상 받아가지고 개업하면 80% 이상 망합니다. 빅데이터에 하면. 이때까지 옛날에는 수석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 근데 수석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수석한 사람은 100% 다 망했습니다. 개업해가지고. 지금은 수석 발표 안 해요. 수석 발표하니까 저주받아서 다 망하고. 옛날에 협회에서 수석하면 1,000만 원 상금 주고 이랬어요. 요즘은 아예 발표도 안 합니다. 수석이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건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가감히 버리고 안 하면 돼요. 나중에 계속 나오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딱 한 번만 나오고 끝난다면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